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프 부동산 TV 김 대표입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부자들의 성적표이자 우리들의 미래 투자 지침서 KB경영연구소의 2025 한국 부자 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올해는 특히 보고서 발간 15주년 특집이라 데이터가 아주 묵직합니다. 부자들은 지금 돈을 어디에 묻어두고 있을까요? 부동산, 주식, 아니면 코인? 오늘 영상 하나로 2025년 부의 트렌드를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 요약해서 중요한 꼭지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무조건 정독해 볼 가치가 있는 훌륭한 보고서고 저는 너무 재밌게 봤으니까 영상 보시고 시간 되실 때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내용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하세요. 자, 오늘 다룰 핵심 주제입니다. 한국 부자들의 총 금융자산이 무려 3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대한민국 2025년 예산 지출이 673조 원입니다. 이 거대한 돈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부자이십니까? 아니면 부자의 기준은 얼마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부자의 기준을 먼저 살펴봐야겠죠. 보고서가 시작된 2011년에 부자의 기준을 이렇게 봤습니다. 금융자산 기준 10억 원입니다.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네, 2011년에 13만 명이던 부자가 2025년에는 47만 6천 명이 됐습니다. 15년 만에 무려 3배가 넘게 늘었죠. 매년 10% 가까이 늘던 부자 수가 2016년부터 2020년 팬데믹까지 엄청난 증가세가 있었고, 코로나 이후 주춤합니다만은 여전히 대한민국 인구의 0.92%, 약 1%가 이 찐부자 그룹에 속합니다. 이들이 가진 금융자산이 무려 3,066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의 약 4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자, 그럼 이분들 다 어디에 살까요? 지도를 보세요. 예상하시겠지만 부자의 69.2%가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만 20만 7천 명이 살고 있는데요. 재밌는 건 부의 집중도입니다. 전통의 강남 3구는 여전히 견고한데 최근 성동, 동작, 광진구 같은 한강변 지역이 신흥 부촌으로 확실히 자리 잡았습니다. 한강 물길 따라 돈길도 흐른다는 말이 증명된 셈이죠. 전체적으로 서울은 소폭 줄어들고 경기는 증가 추세고요. 부집중도 지수 기준 세종은 한 단계 상승했고 광주는 한 단계 하락한 모습입니다. 네, 부자라고 다 같은 부자가 아닙니다. 금융자산 300억 이상을 가진 초고 자산가를 주목해야 됩니다. 일반 부자들이 연 5에서 6% 정도 증가할 때 이 슈퍼리치들은 연평균 13%씩 폭풍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부자들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 전체의 자산이 얼마라고 했죠? 3천조. 그 3천조의 46%를 이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페이지가 오늘 방송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부자들은 자산을 어떻게 배분하나? 결론은 부동산 5.5대, 금융 3.7, 그리고 기타 자산 8%입니다. 여전히 부동산 비중이 절반을 넘죠. 하지만 15년 전과 비교하면 부동산 비중이 소폭 줄고 예적금이나 주식 같은 금융자산 비중이 소폭 증가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면 더 적나라합니다. 자산 1위는 역시 내가 사는 집, 거주용 주택입니다. 전체 자산의 31%를 차지하고요. 특이한 거는 2위가 빌딩이나 주식이 아니라 현금이라는 점입니다. 기회만 오면 바로 쏜다. 총알을 빵빵하게 채워두고 있다는 뜻이죠. 3위는 거주 외용 주택으로 역시 무거운 돈을 지탱하는 힘은 아직까지는 부동산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4위는 예적금, 그리고 5위는 빌딩 상가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기대가 점점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동산만 따로 떼가지고 자산 변화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부터 거주용 주택 비중이 약 46%로 2025년 60%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고, 수익형 부동산인 빌딩 상가는 같은 기간 23.3%에서 14.8%로 떨어졌습니다. 토지 임야 역시 17.1%에서 7.2%까지 하락한 모습입니다. 이는 수익형 부동산과 토지 투자에 얼마나 기대가 떨어지고 있는지 지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가 투자가 거덜나고 있고 사놓기만 하면 무조건 오른다는 토지 투자의 시대가 저물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사놓으면 오른다. 요즘 이런 땅 거의 없습니다. 이미 기대감이 있는 곳은 많이 올랐고 그 외에는 요즘 PF도 나오지 않는 시행 개발보다는 직접 본인이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 거래가 상당수입니다. 상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영업자의 뚜렷한 감소세와 경기 침체로 월세 수익률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특히 상가와 같은 임대 수익 목적 부동산은 월세가 곧 상가의 가격인데 경매 낙찰가율 그리고 중고로 매매되는 시세를 볼 때 수익률을 회복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면 거주용 주택 비중은 46.2%에서 59.9%까지 대폭 상승했고 마찬가지로 투자용 주택 등도 13.4%에서 18.1%까지 상승해서 부동산 자체가 그냥 안전자산이라고 여겨졌던 시대와 달리 지금은 그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를 해서 주택을 더욱 안전한 자산이다 라고 여기고 있다는 뜻이겠죠. 자, 오늘 보고서의 부자 기준은 금융자산 10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은 얼마가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하시나요? 한국 부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15년째 같은 대답이 나옵니다. 총 자산 100억은 있어야 부자지. 재밌는 거는 실제로 100억 가진 사람한테 당신은 부자입니까? 라고 물으면 아직은 멀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스스로 부자라고 인정하는 비율이 올해 34.3%로 뚝 떨어졌는데요. 눈높이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 팬데믹, 국제적인 유무형의 전쟁과 대립, 그 다음에 국내 탄핵 등의 정치적 격변, 그리고 AI와 로봇 시대로의 진입, 이런 대내외 빠른 환경 변화에 부자들도 긴장하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빚도 능력이라는 말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산이 적을수록 빚은 빨리 갚아야 될 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자산이 100억이 넘는 찐 부자들은 60% 이상이 부채도 자산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대출을 무서워하지 않고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능력, 이게 부자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금융투자 지식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슬라이드를 보시면 매우 높은 수준, 낮은 수준, 매우 낮은 수준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양쪽 극단적인 거 제외하고 낮은 수준이 예전에 11년에 33%에서 지금 33% 거의 변화가 없고요. 나는 높은 수준이다 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59.5%에서 64.8%로 약 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확실히 정보 접근 능력이 올라가고 AI 시대가 되며 달라진 변화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럼 투자 성향은 어떠한지 물었습니다. 공격형이다가 12.6%에서 18%로, 그리고 중립이 26.3에서 30%, 안정형이 61.1%에서 52%로 변화했습니다. 금융투자 성향을 보면 과거 펀드 등의 간접 투자에서 직접 투자로 전환하여 공격 투자가 증가했으나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을 보면 부자들의 자산을 대하는 태도는 중립 안정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지키는 투자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직접 투자, 주식 투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큰 수익이 나면 오만해지죠. 돈 벌기가 이렇게 쉬워? 또 손실로 이어지면 시무룩해지고 겸손해지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고 높은 수익률보다는 수익과 손실의 썸이 계속적 수익으로 남게 하는 것, 특히 자금이 큰 경우에는 하루에도 몇 천에서 수억씩 수익과 손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때문에 자산을 잃지 않는 투자가 과거에나 지금이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부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부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벌었나요? 과거에는 부동산 투자 대박이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었습니다. 2011년에는 그게 1위고요. 그런데 2025년 지금 현재는 사업소득이 1위입니다. 이제 땅 사서 벼락부자가 되는 시대는 가고 내 사업을 성공시켜서 소득을 올리는 게 가장 확실한 부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부동산의 가장 큰 기능이 부가가치 상승폭에 있다기보다는 그 돈을 지키는 수단이 된 거죠. 반면에 금융투자는 8.2%에서 16.8%로 2배 상승했고 결과적으로 아직까지는 부동산 자산 보유를 55%로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그나마 안전자산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인식이 강하고 부동산에 몰빵을 하기보다는 금융투자로 분산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한 종잣돈, 시드머니는 얼마나 필요할까요? 부자들은 딱 잘라 말합니다. 최소 5억은 있어야 한다.
2014년에는 3억이었는데 물가가 오르고 자산 가치가 오르니 이제 5억이 국룰이 됐습니다. 이 5억을 만드는 단계까지 저축과 소득에 집중하고 그 이후부터 투자를 굴린다는 얘기죠. 투자 성향의 변화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 시즌 부자들의 투자 성향은 어땠을까요? 공격적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안정지향적인 성향이 절반을 넘습니다. 특히 올해는 더 보수적으로 변했는데요. 잃지 않는 것이 버는 것이다. 이게 요즘 부자들의 모토입니다. 섣불리 공격 투자했다가 물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돋보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팬데믹 시절 풍부한 유동화로 주린이들이 대거 유입이 됐고 변동성이 강한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실제 부자들이 가장 어려웠던 시즌이 이 팬데믹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최근 5년 부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산 포트폴리오는 부동산 자산 52.5, 금융자산 34.7, 기타 자산 12.8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비율이 5.5 대 3.7 대 8이라고 했을 때 부동산을 소폭 줄이고 금융과 기타 자산을 소폭 증가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죠.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하락하고 금융 및 기타 자산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났다고 해도 아직까지 부자들은 전체 자산의 50% 이상은 부동산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이 주춤하는 사이 부자들의 눈이 쏠린 곳이 있습니다. 바로 금과 가상화폐입니다. 과거에는 크게 관심도 없던 분야인데 최근 관심도가 증가했습니다. 전쟁 나고 금리가 오락가락할 땐 역시 금괴가 최고라는 걸까요? 금 보석류는 2013년 0.2%에서 2024년 정점을 찍었던 12.3%까지 올랐고요. 그리고 가상화폐는 2021년 0.8%에서 2025년에 4.3%로 비중은 작지만 증가폭이 컸습니다. 네, 수익을 예상하는 중장기 투자처로는 2023년 대비 금융자산이 11% 상승했고 부동산 자산이 18% 정도 하락했으며 기타 자산이 7% 상승했습니다. 2020년부터 건설 원가, 금리 상승 등의 여파로 아파트 분양가와 기축매매의 상승이 이어졌고요. 부동산 개발업이 쇠퇴하고 부동산 부가가치 기대가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투자처를 금융과 기타 자산으로 돌린 모습입니다. 네, 부자들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뜯어봤습니다. 부자들도 서학개미 열풍에 동참했습니다. 절반 이상이 미국 주식을 들고 있고요. 담고 있는 종목은 아주 명확합니다. 반도체, AI, IT, 이런 확실한 미래 먹거리 우량주를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잡주, 테마주 이런 거 안 합니다. 확실한 미래 먹거리에만 장기 투자하는 모습 우리도 배워야겠습니다. 평균 종목 수는 5.8개가 국내 그리고 해외에 4.9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들의 최근 자산관리 관심사는 뭐가 있을까요? 국내 부동산 투자가 37.3%, 금융 투자가 37%로 집계됐는데 전년 대비 격차가 좀 좁혀졌고요. 금, 보석과 같은 실물에 대한 관심도 33%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부자들이 생각하는 중장기 유망 투자처는 어디일까요? 가장 높은 기대를 하는 것은 역시 주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대비 무려 14%가 상승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주택, 빌딩, 상가, 토지 임야 등 부동산이 그 뒤를 이었고요. 실물 자산도 33.8%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네, 부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성공 비결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운, 인맥 아닙니다. 바로 공부입니다. 금융 지식을 계속해서 쌓아나가는 것, 이것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자산이 많을수록 이 공부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돈이 많을수록 더 치열하게 공부한다는 사실은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험 관리를 위한 분산 투자, 몰빵해서 피눈물 흘려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시장을 보는 안목, 통찰력 구비, 그리고 부자도 저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꾸준히 투자하는 습관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위한 원칙과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 시장 변동성을 인지하고 그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갖추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네, 선배 부자들이 후배 부자들에게 남긴 조언입니다. 5억 모으기가 제일 힘들다. 하지만 5억이 10억이 되는 시간은 훨씬 빠르다. 월급을 아껴서 일단 종잣돈을 만들고 두려워하지 말고 직접 투자를 실행해 볼 것을 주문합니다. 남의 말을 듣고 투자하기보다는 내가 공부해서 내 판단으로 하라는 주체적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일확천금을 노리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투자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네, 오늘 보고서의 핵심을 한 줄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부동산 몰빵 시대는 끝났다. 내 사업으로 시드를 만들고 금융 지식으로
불려라. 더 이상 막연하게 집 사면 부자 되겠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단순히 자산을 지키며 단촐하게 자산을 늘리는 것은 부동산 투자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선배 부자들의 말을 경청해 봐야겠죠. 공부하고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사람만이 미래의 승자가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보고서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만 핵심은 결국 기본기와 트렌드 파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해야 된다는 것.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더 알찬 정보로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모두가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라이프 부동산 TV 김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